지은이 조윤재 신독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은 저자가 오랫동안 고전을 탐독하고 공부하면서 그 중에서도 개인 수양의 최고 경지로 손꼽히는 신독의 가치를 새롭게 끌어올려 조명한 책입니다. 신독은 홀로 있을 때 더욱 삼간다는 뜻으로 처음 언급되었으며 그 외 수많은 고전에서도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이 없도록 혼자 있는 곳에서조차 행동을 삼가고 절제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다산, 퇴계, 백범, 도산도 신독을 평생의 신조로 삼아 살았다고 합니다. 이 책은 혼자 있는 시간의 중요성과 그 힘을 조명하는 책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기 성찰과 내면의 성장을 이루는 방법을 제시하며 독자들에게 고요한 시간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나를 회복하는 혼자만의 시간 독립불개. 홀로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전심치지. 온 마음을 다해 뜻을 이룬다. 위의 두 구절에서 첫 번째는 도덕경에 실린 글로 노자 철학의 근본인 도의 속성을 일컫는다. 평범한 우리가 도에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먼저 독립은 홀로 선다는 것이다. 단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혼자됨을 받아들이고 바르게 설 때 진정한 독립을 이뤘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 불개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누구에게도 영향받지 않고 단단히 주관을 세울 때 도를 좇을 자격이 생긴다. 두 번째 구절은 맹자에 실린 글이다. 맹자는 바둑명인인 혁추의 예를 들어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맹자가 그 당시 천한 기회로 여겨지던 바둑을 사례로 든 까닭은 뜻을 이루는 데에는 특별한 조건이나 한계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높은 덕성인 공부와 수양은 물론 어떤 일이든 마음을 다해 오직 한 가지에 전념하면 반드시 뜻한 바를 이룰 수 있다. 오늘날 고전으로 인정받지만 전혀 다른 사상과 철학을 가진 두 책에서 우리는 삶에 적용할 만한 중요한 가르침 하나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비결이기에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가르침이기도 하다. 두 문장을 연결하면 그 해답이 나온다. 무엇이든지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오직 그것에 집중하고 홀로 서서 흔들리지 않으면 뜻은 이루어진다. 더욱 짧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혼자됨의 시간,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하면 반드시 뜻을 이룬다. 수천 년을 묵은 오래된 말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소중한 가르침이다. 요즘 많은 화제와 공감을 얻고 있는 두 책에서도 비슷한 성찰을 전하고 있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유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성공하고 싶다면 단 하나에 집중하라. 위의 두 구절 가운데 첫 번째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말이다. 인간은 혼자일 때 온전히 그 자신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쇼펜하우어는 그 이유를 말한다. 인간은 자연 속에서 본연적으로 고독한 상태이며 본질적으로 불가피하게 혼자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친구를 비롯한 모든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쇼펜하우어는 부정적이다. 그는 사람과의 관계가 위로보다는 구속을, 유익보다는 오히려 희생을 강요한다고 봤다. 그 당시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살아가며 겪는 많은 고통과 상처가 사람에게서 빚어진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고독의 철학에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공감하는 까닭은 살아가는 한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홀로서기다. 외적인 자극이 아니라 내면의 풍요로움에 집중하고 타인과의 비교가 아니라 스스로 가진 것에 만족하며 본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의 가치와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은 오직 혼자만의 시간에 가능하다. 그 다음의 구절은 원싱에 실려 있다. 공동 저자인 게리 켈러와 제이 파파사는 남다른 성과를 내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을 제시한다. 단 하나의 목표, 바로 핵심에 집중하는 것이다. 단 하나에 집중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나하나 줄여나가 결국에는 단 하나만 남기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주제 역시 전혀 다른 방향이지만 이 둘을 연결해서 받아들이면 같은 메시지를 얻을 수 있다. 혼자됨의 시간,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한다면 반드시 뜻을 이룬다. 정체된 삶을 변화시키는 기회, 혼자됨의 시간 시대와 공간에 큰 이격이 있지만 인류사의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들이 이 주장을 증명했다.
빌 게이츠는 창업 당시 단 한 가지, 세계 최초의 상업용 마이크로 컴퓨터인 알테어 8800에 필요한 베이식 프로그램에 집중했다. 이를 기반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후에도 그는 미국 서북부의 작은 별장에서 생각주간을 가지며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 전략을 구상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고향 숲에 홀로 머물며 사색과 독서를 통해 직관을 얻었다. 이러한 삶을 통해 소로는 인류에게 자연과 환경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던졌고, 인도의 독립운동가 간디,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 등의 사상에도 영향을 미쳤다. 의도했든 아니든 소로의 홀로서기는 마치 나비 효과처럼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브 잡스의 예를 들 수도 있다. 앞서 빌 게이츠처럼 그 역시 독립불개와 전심치지, 두 가지를 연결해서 뜻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가 컴퓨터에 열정을 바친 이유는 뛰어든 사람이 거의 없는 영역이었기 때문이다. 바로 원싱을 추구한 모습이다. 그리고 그가 리드 칼리지에 재학하던 시절 몰입했던 고전 독서와 애플을 시작하기 전 떠났던 인도. 여행은 모두 혼자됨의 시간을 통해 미래를 준비했던 독립불개의 시간이었다. 우리에게 좀 더 가까운 예를 살펴보면 다산 정약용을 들 수 있다. 다산은 40이 될 때까지 누구나 부러워할 인생을 살았다. 정조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며 승승장구했고 40이 채 못된 나이에 형조참의 애까지 오르며 인생의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곧 정쟁에 휩쓸려 기한을 알 수 없는 귀향에 처한다. 훗날 고향으로 돌아온 다산은 스스로 쓴 묘비명에서 이럴 때는 학문의 뜻을 두었으나 20년 동안이나 세속의 길에 빠져 다시 선왕의 훌륭한 정치가 있는 줄 알지 못했는데 이제야 여가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했다.